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2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벌써 많은 분들, 1300여 분에 달하는 분들이 들어와 주셨네요. 오늘 토요일이긴 합니다만, 또 오늘 촛불 집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여기저기 나들이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위에서님 야밤에 좋다고요. 강창원님 20만 돌파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김찬수님 열일하고 계신 장용진 기자님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바레이꿈님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노무현 그립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김남국을 겨냥한 가장 악질적인 보도 3가지입니다. 참 요새 이 언론을 보면은 참 더럽다라는 생각이 들죠. 취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남들이 쓰는 거, 남들이 하는 거 그냥 받아 적기 바쁜데 받아 적은 놈 치고는 남들이 떠드는 얘기 그냥 받아 적은 놈들 치고는 너무 악질적으로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취재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항상 위험에 시달리고 남이 떠들어 놓은 얘기, 남이 만들어 놓은 얘기 다시 리바이벌 하면서 그걸 좀 더 선정적으로 조작해서 쓰는 자들은 아무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상황, 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법정에 가보면요, 취재를 얼마나 했느냐는 식으로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누구도 저만큼 열심히 취재한 기자 사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저보다 열심히 취재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빨간아재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오히려 제가 적게 취재했다는 식으로 그렇게 몰리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차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당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뜻있는 몇 분들을 모아서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이 악질적인 보도 중에 몇 가지를 좀 골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가장 악질적인 보도를 정하고 그런 보도의 앞장선 자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고발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당에서 이 김남국 의원의 개별적인 언론 보도를 막았습니다. 지금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언론 대응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참고 있었는데 그 참고 있는 중간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권지웅이라든지 정은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른바 청년을 운운하면서 김남국 의원을 정면으로 저격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자회견을 마련해 준 것이 김한규 의원이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그럽디다.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가 조금 옆으로 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일단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향해서 진행되고 있는 악질적인 보도 3가지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다시 이 김한규 의원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김남국을 겨냥한 악질적 보도 3가지입니다. 자, 사실 이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벌써 한숨부터 나오고 있네요. 참,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 가운데 일단 가장 악질적인 왜곡이라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제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김남국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취재가 되었던 부분하고요. 어제 그제 제가 김남국 의원과 그 주변 분들한테 연락을 취해서 어느 정도 확인된 내용, 사실관계를 확인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남국을 겨냥한 3가지 악질적인 보도. 첫 번째가 이겁니다. 오늘 김기현이 이딴 소리를 했어요. 가난 코스프레 김남국 당장 사퇴시켜야. 야, 김기현 지는 그러면은 뭡니까? KTX역 주변에 지금 개발 비리, 울산역 KTX 주변 역세권 개발 계획에서 엉뚱한 사람들한테 쉽게 말해서 재벌들한테 엄청난 특혜를 줬다라는 의혹이 제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김기현이 이딴 소리를 한다는 게 저로서는 황당무계합니다. 언론이라는 데가 사실 현재 이래요. 마치 엄청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이에나도 아니고 김기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저지른 진짜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눈 감고 있으면서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정말 야비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죠. 자, 어쨌거나 여기서 김기현 이 더러운 인간은 김남국을 향해서 가난 코스프레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난 코스프레. 자, 조선일보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요. 박주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 장경태 의원을 같이 엮어서 또 도매급으로 비난을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왜곡이에요. 엄청난 왜곡이에요. 자, 일단 거지갑 박주민. 왜 거지갑이라고 그럽니까? 박주민 의원이 언제 자기 가난하다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가난한 티 낸 적이 있어요? 예. 박주민 의원은 일단 외모에 전혀 관심을 안 쓰죠. 예. 심지어 그래서 지난번 세월호 참사 때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길바닥에서 아무렇게나 자고 아무 음식이나 먹고 또 그러고도 그냥 백팩 메고 막 아무데나 메고 다니고 머리는 부스스하고 그래서 붙은 별명이 거지갑 아닙니까? 은평갑에서 출마를 했는데 야, 저 사람 무슨 하고 다니는 게 국회의원 혹은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라 거지 같아. 저러고 다니는구나. 자, 그런 소탈한 모습을 보고 거지갑이라고 했어요. 박주민 의원은 그 별명에 대해서 저 거지갑 아니고 은평갑인데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가난해서 거지갑이라고 그랬나요? 그런데 거지갑 이런 표현 썼다는 거 그러면서 가난 마케팅이라 그랬어요. 이게 왜 가난 마케팅이에요? 이거는 그야말로 왜곡 마케팅이죠. 저질적인 기사입니다. 매우 저질이에요. 그러면서 매일 라면 김남국. 참 이거야말로 왜곡 중에 정말 최악의 왜곡이라고밖에 할 수 없죠. 김남국이 언제 가난해서 라면 먹는다고 했던가요? 김남국이 매일 라면 먹는다. 가난해서 라면 먹는다. 지금 임춘애도 아니고야. 88 올림픽 때 임춘애도 아니고 무슨 라면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남국이 라면 먹는다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귀찮아서 밥 해먹기 귀찮아서 라면이 얼마나 간단하고 좋으냐. 라면에 만두 또는 밥 말아 먹고 이러면은
되지 않느냐. 그거였어요. 일일이 밥 차려 먹기 귀찮다. 그 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가난해서 라면이라고 그랬나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아주 악질적인 왜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난 코스프레 도대체 누가 했다는 겁니까? 자, 그런데 TV조선에서는 아예 대놓고 가난 코스프레, 가난한 코인 큰손이라고 떠버리고 다닙니다. 이 기자가 이렇게 핏대를 올려가면서 김남국 의원을 비난했어요. 가난한 척 한다고. 가난한 코스프레 한다고. 자, 내용을 하나 볼까요? 옛날에 김남국 의원이 손문선 아나운서랑 소개팅 한 적 있죠.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라면 먹는다는 얘기였어요. 이때 왜 라면 먹는다 그랬어요? 가난해서 라면 먹는다고 하던가요? 어느 미친 남자가 어느 미친 놈이 소개팅 하러 나가가지고 나 가난해서 라면만 먹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 여기서 라면만 먹는다는 건 뭐 워낙에 밥 해 먹고 다른 거 해 먹기 귀찮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라면 먹어요. 이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가난 마케팅입니까? 에? 노총각의 궁상 마케팅이라 그러면 내가 모르겠다. 예, 그거는 맞아. 예, 김남국 의원 노총각이죠. 남자 혼자 오래 살면요. 밥도 잘 안 해 먹고요. 옷도 잘 안 빨아 입고요. 챙기지도 않아요. 누가 옆에서 챙겨줘야 챙깁니다. 아니 원래 남자들이 그렇잖아. 엄마 손 떠나면은 처음에는 자기 혼자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슬슬 귀찮고 짜증나고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대충 끼워 맞춰서 입고 살아요. 예? 양말도 어제 신었던 거 또 꺼내 신기도 하고 세수도 대충 하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예? 밥도 알뜰살뜰 안 챙겨 먹죠. 밖에 나가서 밥 먹으려니 식당에서 혼자 밥 먹으려니 좀 거시기 하고 집에서 내가 차려 먹으려니 그건 귀찮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 라면이나 끓여 먹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왜 가난 마케팅이야? 이게 가난 마케팅입니까? 전형적인 왜곡이죠. 왜곡이에요 이거. 자, 후원금 한도를 채워줘서 감사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가난 마케팅이 되죠? 참, 얼척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매트리스를 들여다 놨다. 그러면서 후원금 달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트리스를 의원 사무실에 들여다 놨는데 그거를 보여주면서 후원금 많이 부탁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가난 마케팅이래. 웃기지 말라 그래. 김남국 의원은 그때 그 얘기를 왜 했느냐. 집에서 안산에서 국회의원 회관까지 국회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소요가 많이 되는데 할 일이 많아. 그래서 어떻게? 나 그냥 국회의원 회관에서 먹고 자고 할래. 여기는 뭐 식당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냥 내 매트리스만 갖다 놓으면 나 여기서 그냥 먹고 자고 해도 되겠네. 라고 해서 매트리스 갖다 놨다.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 시간을 아껴가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매트리스 들여놨다고 집이 없어서 매트리스 들여놓는 것처럼 그래서 의원회관에서 먹고 자는 것처럼 그래서 후원금 더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이 TV조선에서 떠들어댔습니다. 이런 왜곡이 또 있나요? 이거야말로 정말 악질적인 왜곡 아닌가요? 이건 악의적인 왜곡을 건너서 악질적인 왜곡 아니던가요? 이런 TV조선 그대로 놔둬도 됩니까? 자, 정말 나쁜 자들 아닙니까? 아니 라면 진짜 기가 차서 진짜 못돼 처먹은 것들 아니에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TV조선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요. 이런 얘기까지 됐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죠. 밥 해 먹기 귀찮아서 라면 먹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아까우니까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하겠다. 그래서 매트리스를 구입했다. 나 열심히 일할게요. 저 열심히 일할게요. 자, 후원금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 얘기 했는데 그게 왜 가난 마케팅입니까? 진짜 저질들 아니야. 어? 이런 걸 보고 저질이라고 하지 않나요? 이런 걸 보고 왜곡 마케팅, 이런 걸 보고 선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공산당이 하는 선동이라고 그래요. 예? 공산당식 선동이에요.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산당 같은 거는 TV조선이야. 자, 뿐만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김남국 의원의 구멍난 운동화 얘기를 합니다. 짤짤이 쇼에 등장해가지고 짤짤이 쇼에 갔는데 이 친구도 이것도 참, 이 양반도 참, 아니 왜 거기까지 가가지고 하여튼 구멍난 신발을 거기서 들켰어요. 그때 누굽니까? 오창석하고 MC 장원하고 박지훈 아닙니까? 박지훈이고 오창석이고 MC 장원이고 김남국이 돈 있는 거 몰라? 김남국이가 변호사인 거 몰라? 국회의원인 거 몰라요? 돈이 없어서 구멍난 신발 신고 다닌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굳이 구멍난 신발 가지고 놀리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김남국이는 총각이라서 이런 것도 안 챙기고 다닌다고. 아니 신발을 얼마나 한다고. 그 돈이 없어서 신발을 구멍난 거 신고 다니겠어요? 원래 남자들요. 노총각 생활 오래 하면은 자기 신발에 구멍이 났는지 바닥에 날아갔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 진짜 바닥이 완전히 나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발바닥이 땅바닥에 닿기 전까지 그냥 계속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 많이 봤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잔고가, 예금 잔고가 빵빵하게 쌓여 있는데도 그러고 다녀. 옆에서 보는 사람이 답답하지. 왜 그러고 다니냐 물어보면은 귀찮아서. 맞아요. 귀찮아서 그래. 그 귀찮은 이런 애들은 대책이 뭐 있다고? 장가 보내면 끝나야. 아니 똑같은 돈을 써도요. 그 부인이 챙겨주면은, 심지어 부인이 전업주부가 아니라 똑같이 일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도 옆에 누구 한 사람이 있으니까, 배우자가 있으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니까. 본인 스스로도 안 챙기던 사람이 챙기기 시작해 또. 그래서 나온 게 뭡니까? 그때도 박지훈 변호사가 김남국 신발 보면서 뭐라고 놀리냐면 빨리 장가 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빨리 장가 보내야 된다고. 이봐라 이러면서 이 총각이라서 이런다. 아무리 총각이라도 이거 너무한다라고 하면서 빨리 장가 보내자라고 했다고. 근데 이게 돈이 없어서 구명한 신발이라고? 그 얘기를 TV조선에서 했습니다. 이게 가난 코스프레래. 가난 마케팅이래요. 야, 정말 이쯤 되면 진짜 악질 중에 악질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이랬다고 그래요? 저는요, 이런 보도를 낸 기자들과 언론사는 그게 상응하는 응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조금만 보면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왜곡을 했다? 여러분, 김남국 의원 너무 착해서 이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두면은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박광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칫 잘못했다가 우리 김남국 의원을 잃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말이 돼야 말이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가난 마케팅이야. 자, 또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악질적인 보도입니다. 가난 마케팅을 한다. 라면 먹는다고 했다. 매트리스 사서 의원회관에 갖다 놨다. 구멍난 신발 신고 다니더라. 이게 가난 마케팅이래. 가난해서 그렇다는 얘기 한 적 없어요. 김남국 의원, 내가 돈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봤듯이 라면 먹는다고 한 게 어디?
소개팅 가서 라면 먹는다고 한 거야. 근데 소개팅 가서 어느 미친놈이 내 돈 한 푼이라도 더 있다고 얘기를 하지. 응? 나 가난해서 맨날 라면만 먹습니다. 그딴 소리를 합니까? 말 같은 소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런 악질적인 보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악질적인 보도는요. 이른바 무상 코인 운운한 보도입니다. 동아일보예요. 야당 코인 게이트 비상, 김남국 무상 코인 받아. 자, 공짜로 뭔가 받았다는 식이야. 심지어 이거를 뇌물이라고 YTN에서는 아예 단정을 지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뇌물이래. 김남국이 무상 코인을 받았고, 공짜로 코인을 받았고, 그리고 그게 뇌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떠버리고 있어요. 자,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김남국은 정말 공짜로 코인을 받은 걸까요?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건 뉴시스예요.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매일 추가 의혹이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면서 코인을 취득했는지 자금 출처 부분이었는데 점차 에어드랍 방식으로 무상 지급받았다고 밝히면서 누구에게 얼마나 받았는지에 관심이 쏠린대. 에어드랍 방식으로 무상으로 지급받았대. 자, 이게 아주 엄청난 비리라고 지금 보도가 됐어요. 뉴시스, 박은비, 하지연 이런 개떡 같은 왜곡 기사를 2명이나 했네. 이건 2명이서 작당하고 왜곡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자, 중앙일보는 뭐라고? 김남국 공짜로 코인 받은 듯 의원 사퇴도 거론한 민주당. 자, 공짜로 코인 받았다는 게 엄청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공짜 코인을 받았대. 그러니까 뇌물을 받았다는 식으로 몰고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에어드랍 방식이 뭐냐? 아, 진짜. 에어드랍! 무식하면은 모르겠으면 인터넷 검색이라도 좀 해보라고. 에어드랍이 뭐라고? 공중에서 떨어뜨렸다는 뜻 아니야. 에어드랍! 뿌렸다고. 공중에다 뿌렸다고. 에어드랍 방식인 거 뭐? 가져가세요. 뿌렸다는 거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뿌렸다고 바닥에. 경상도식, 저 어릴 때 경상도식 표현으로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강구야 이래. 강구야 이래. 뿌린다고 이렇게. 딱지치기 많이 하잖아요 어릴 때. 근데 딱지 많이 딴 친구가 딱지 많이 딴 친구가 그 다 잃은 동네 친구들한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개평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개평을 어떻게 준다? 너 몇 개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강구야 하면서 갖고 가라고 뿌려. 그럼 막 죽고 이러지. 그게 에어드랍이에요. 에어드랍 방식이란 건 뭐다? 공짜로 그냥 나눠줬다고 뿌렸다고. 일종의 사은품이거나 판촉물이거나 마일리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에? 김남국 의원이 받았다는 그 에어드랍 방식의 그 코인은요. 전자지갑을 어딘가에서 샀어요. 그 업체에서 한 군데에서 샀어. 그러니까 그 전자지갑에 이제 코인을 넣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지갑 샀다고 코인을 몇 개 줬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전자지갑을 샀으니까 이제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를 하려고 예치금을 넣었어. 예치금을 넣으면은 그 예치금에 대한 이자로 또 코인이 나옵니다. 그게 에어드랍 방식으로 준 거야. 한마디로 사은품 아니면은 사용 마일리지 그런 거죠. 그럼 공짜로 받지. 그러면 뭘로 받는데? 내가 거래 자체를 안 했는데. 그 회사랑 거래 자체를 안 했는데 뭔가를 받았다면 공짜지. 근데 내가 거기에 예금을 예치하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전자지갑을 사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공짜 사은품인데 하나 쓰시겠어요? 하고 줬어. 그거 받았다고. 그거 잘못이야? 길거리 가다 보면은 아파트 홍보, 오피스텔 홍보한다면서 부동산에서 물티슈 나눠주잖아. 자, 교회에서 선교 활동한다면서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물티슈 나눠주죠? 그거 받아가면 안 돼?
그게 에어드랍 방식이에요. 에어드랍 방식. 이게 죄예요? 이게 뇌물입니까? 도른 새끼들 아니야 이거. 뒤져보면 이렇게 나온다고. 에어드랍 뿌린다고. 오죽했으면 여러분 용어도 에어드랍이겠습니까? 에어드랍. 왜 에어드랍이겠어요? 공중에다 뿌렸다고 에어드랍 아닙니까? 이거는요, 제가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포털사이트에 아무데나 들어가가지고 에어드랍이라고 써보세요.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이게 뇌물이 돼요? 이걸로 뇌물 영장을 친다고? 이거는 거 보고 개소리라고 하죠.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검찰은요, 이미 자기들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든 간에 김남국 주변을 털고 싶어. 털어가지고 뭔가 또 다른 꼬투리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마치 조국 전 장관 사건에서 주가 조작으로 탈탈 심지어 가족 단톡방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표창장을 찾아낸 것과 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부하내동을 하는 새끼는 도대체 뭐란 말이죠? 자, 이래서 에어드랍 방식으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도한 이 언론들, 이거 정말 저질이자 악질입니다. 이거 악질이에요, 이거. 사은품을 그럼 무상으로 받지 유상으로 받냐고. 마일리지 내가 쓴 만큼 거기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뜻으로 받는 공짜 선물 아닙니까? 근데 그 공짜로 받았다고 이게 뇌물이라 그러면 어떡하냐고. 마일리지 받은 사람 다 그럼 뇌물이야? 항공기 비행기 좀 타고 다니면 다 그 마일리지 주잖아요. 그 마일리지 받은 사람 그럼 다 뇌물 받은 거야? 야,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이렇게 이러고도 언론이야 이게? 이건 개새끼예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말 가슴을 칠 노릇입니다. 미쳐버리겠어요. 이런다고 거기에 부하내동하는 김한규 의원이니 뭐 권지웅이니 정은혜니 이런 사람들 보면은 진짜 달려가서 뺨을 한 대씩 갈겨버리고 싶습니다. 기가 막히죠.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자, 이게 두 번째 악질이고요. 세 번째 악질적인 보도는요. 김남국이 코인을 100억대나 갖고 있대. 처음에 60억이라 그러더니 86억이라 그러더니 고점 기준 100억이래. 자, 이 기사가 위에 거는 문화일보고요. 밑에 거는 한겨레입니다. 한겨레야말로 진짜 악질적인 보도를 하고 있죠. 까도 나오는 김남국 코인이라면서 고점 기준 100억이래. 그러면 고점에서 김남국이 팔았다는 얘기지? 팔았나? 이 기사를 쓴 게 엄지원, 이우연 기자인데 저는 이 두 기자를 고소해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합니다. 고점 기준으로 팔면은요. 고점 기준 얘기하면요. 아니 삼성전자 50만 원 갈 때도 있었잖아. 그 삼성전자 그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액면 분할해가지고 지금 뭐 6만 원, 7만 원, 뭐 8만 원 가고 이렇게 한다 그러죠. 옛날에 50만 원이었죠. 그러면 고점 기준에 50만 원이었네? 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지금 삼성 그 주식 10주를 갖고 있다. 그럼 고점 기준으로 50만 원이었으니까 10주면 500만 원 갖고 있는 거네? 지금 삼성 지금 주식 얼마 합니까? 지금 7만 원 정도 하나요? 한 주당 7만 원이니까 10주면은 70만 원이 돼야 정상이잖아. 근데 고점 기준으로 하면은 500만 원이야. 그럼 500만 원이에요? 70만 원이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자, 한겨레
고점 기준 100억이래. 이런 개 같은 것들이 있나? 아니, 고점 기준에 팔았어야지 100억이지. 에? 이런 황당한 거를 보도랍시고 하고 있어요. 에? 여러분 한번 잘 봐주세요. 야, 커가는 코인 의혹. 자, 이 둘 다 문제는 뭐냐면은요. 마치 김남국 의원이 가장 값이 비쌀 때 팔았다. 60억, 86억 혹은 100억 나갈 때 코인을 팔았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팔았다 안 팔았다? 그때 못 팔았다 안 팔았다가 아니라 못 팔았다. 김남국 의원한테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하더래. 오른다고 해서 샀는데 떨어지더래. 그래서 급하게 판다고 내놨대. 안 팔리더래.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거. 빨리 팔아야겠다 해가지고 가격을 확 낮춰서 팔았대. 그래서 겨우 원래 6억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겨우 그래가지고 18억을 남겼대.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난 남겼구나 라고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럼 나머지 찾아가지고 뭐 했다? 다른 코인으로 옮겨갔어. 그 코인에서 결국 어찌 됐다? 망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찌 됐다? 마이너스다. 아니, 자, 팩트는 이거예요. 6억을 가지고 코인을 들어갔어. 근데 사실 이것도 참 슬픈 얘기가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뭐 코인을 뭐 이번에만 한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하고 있었어. 근데 몇 번을 까먹었어. 몇 번을 까먹어가지고 뭐 처음에 뭐 한 3, 4억씩 뭐 이렇게 들어갔다가 오를 때는 확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끝없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데 제때 또 못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손해를 봐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보면 깡통이 되기도 해. 그래서 몇 번을 다 잃었어. 진짜 이런 얘기까지 하려니 참 불안해. 하여튼 그래가지고 전세 자금 빼가지고 전세 자금 빼가지고 또 코인을 한 거야. 에?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전세 자금을 그래도 건졌는데 또 투자를 했다가 다 날려먹었다. 결국엔 마이너스더라. 그랬으면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죠? 근데 그걸 고점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까 100억 대더라. 고점 기준으로 뭘 못해? 자, 그리고요, 고점 기준이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점 기준으로 100억이라고? 그것도 사실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것들을 내 진짜 고소를 하든지, 진짜 고발을 하든지, 자, 김남국 의원이 그 리믹스인지, 위믹스인지를 갖고 있었던 때가 2002년 1월부터 3월 무렵입니다. 차트가 이래요. 1월에 샀으면 제일 높을 때 샀어. 그 다음에 3월에 팔았으면 거의 바닥 가기 직전에 팔았네. 자, 물론 이 고점이 안 샀기를 바라야지. 아마 여기쯤 샀다 칩시다. 여기 좀 봅시다. 야. 여기쯤에 아마 여기쯤 샀다 칩시다. 여기쯤 샀는데 여기쯤 사가지고 3월 달에 팔았다면, 자, 여기 4월 달에 팔았으면 여기, 3월 달에 팔았으면 여기, 자, 땄을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때를 기준으로 100억, 86억, 60억 말해봤자 뭐 하느냐고. 이거는 내게 아니고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점 기준 100억 그게 뭐 기사거리인데. 악질적인 보도예요. 한 번도 내 돈인 적이 김남국 돈이었던 적이 없는 돈을 마치 그랬을 수도 있다? 진짜 웃기고 있네. 나 로또 될 뻔했다. 왜? 그랬으면 고점 기준 로또 당첨이야? 고점 기준 10억, 20억 그쯤 돼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악질적인 기사를 냅니까? 또 봅시다. 이거는 김남국 의원이 팔았다고 하는 그 코인을 팔았다고 하는 3월의 시세입니다. 보세요. 3월 초부터 3월 말까지 거래 상태를 보세요. 이때가 언제? 5,500원에서 6,200원 사이쯤이에요. 이쯤에 다 형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이쯤에서. 3월
이게 아마 저희 대선 직후에 팔았을 것 같은데 요때쯤에 제일 안 좋을 때 팔았네. 또 그것도 아니 이랬 아니 본인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고 판 돈 가지고 일부는 어디다 쓰고 일부는 다시 재투자했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그 말이 맞는지만 찾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딴 소리를 해요? 이거 너무 악질적인 보도 아닙니까?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진짜 악질적인 보도 또 있죠. 국회 회의 중에 거래를 했다라는 식의 주장인데 이거 진짜 이거 오세진, 박지영, 고병찬 기자 아유 진짜 얘들이 이거 한겨레인데요. 얘들도 내가 볼 때는 더 진짜 악질이에요. 오히려 코인 로비 의혹의 강력 대응, 회의 중 거래엔 있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내가 알아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김남국 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어쩐 거냐고. 예약거래 걸어놨었대. 예약거래. 그럼 예약거래 걸어놨다고 하지 왜? 그러니까 아예 한두 번은 이제 화장실 갔다가 회의 중에 화장실 갔다가 오면서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또 물고 늘어질까봐 말 못한대. 아무튼 기본은 뭐다? 예약거래야, 예약거래. 어디는 보니까 예약거래 안 된다고, 코인은 예약거래 안 된다고 그러대. 개뿔 알지도 못하면서. 자, 예약 매도 보이시죠? 여기에 예약 매도. 예약 매도 보이시죠? 예약 매수도 가능하고 예약 매입도 가능합니다. 네? 자,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식 거래든 코인 거래든 그게 예약 거래가 안 된다는 게 솔직히 말이 돼요? 그죠? 말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진짜 더 황당한 것도 있어요. 예. 여러분, 이준석 아시죠? 이준석도 코인을 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거 아시죠? 자, 그런데 이준석이 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는 자동으로 코인 거래를 해요. 제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즉, 예. 이걸 SNL인가 뭐 거기 나와가지고 자기가 자랑 삼아 내가 이렇게 자동으로 거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걸 이제, 이걸 그 거래 봇이라 그럽니다. 로봇. 거래 로봇. 자동 뭐 투자 프로그램 뭐 이런 거겠죠. 하여튼 거래 봇 이렇게 얘기합니다. 봇인데, 실제로 그런 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 봇이 상업적으로 나와서 파는 것도 있답니다. 즉 김남국 의원이 한 거는요. 오줌 누러 나와가지고 몇 번에 띠딱띠딱 한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뭐 예약 거래 아니면은 봇으로 한 거예요. 봇. 근데 이걸 가지고 회의 중에 했다고. 요즘 예약 거래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특히 이 코인 같은 경우는요. 이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오를 때 보면 너무 무섭게 오르거든요. 따라서 이 무섭게 오르다 보면은 내가 이때 팔아야지 했다가도 못 팔고 넘어가는, 욕심 때문에 못 팔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내가 욕심을 버리고 탁 팔 수 있게 하려면은 처음부터 내가 목표로 정한 액수가 있잖아. 그 값이 있잖아. 거기에 자동으로 팔리게끔 보수로 걸어놓거나 예약매도 걸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러면은 내가 회의를 들어가든 내가 똥을 들어가든 밥을 처먹으러 가든 알아서 처리를 했을 거라고. 그럼 뭐 어쩌라고. 지금이 뭐 아날로그 시대야? 코인을 아날로그로 거래합니까? 코인 디지털 거래예요, 다들. 근데 그거를 왜 자동 거래가 되는데 왜? 그런데 이거를 회의 중에 거래했다는 식으로 지금 어거지를 씁니다. 아니 그리고 회의 중에 거래했다 치고 그거 비판을 받을 수준은 됩니다만 그게 뭐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는 어떤 놈은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가지고 그 포르노 사진 보고 있다가 들킨 사람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것보다야 그 사람 뭐 의원직 사퇴했어요? 근데 왜? 김남국은 왜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자,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참 통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민주당 안에 있는 사람들은 김남국을 지켜주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남국을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자들이 있죠. 뭐 청년 대학생 어쩌면서 대학생위원회에서 뭐 기자회견에서 김남국 사퇴하라고 이렇게 떠들어댔다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알고 떠드는 겁니까? 그 대학생이니 청년이니 하는 놈들이 있는데 그 놈들이 정말 사실 제가 볼 땐 청년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말 그대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한 자리 차지해 먹으려는 욕심 덩어리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것들은 청년이 아니야. 그런 놈들은 아기와 같은 놈들이죠. 권력을 향해 모여드는 분화방 같은 놈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기자회견장을 마련해 준 김한규 의원, 제가 그래서 그 김한규 의원한테 의원님 실망입니다 라고 했더니 김한규 의원이 이렇게 반박을 써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김한규 의원님 실망입니다. 딴 말도 안 하고 딱 요렇게 썼어. 딱 요렇게 썼더니 바로 밑에 댓글을 달았더라고. 당의 전국 대학생위원장을 포함해서 지역 대학생위원장들이 기자회견하기 위해서 예약을 요청하길래 해드린 겁니다. 회견 내용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생들의 예약 요청을 받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기성세대와 2030 세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 사람들한테 기회 주지 말래요? 그러면 2030한테 기회 주는 건 좋아. 그러면은 적어도 김남국한테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진상조사 중이니까 개별적인 언론 접촉하지 말라고 김남국 발목을 확 잡아놓고 잡았으면 적어도 당내에서 이런 기자회견이 나오는 거는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김한규 의원한테 정말 실망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김한규 의원이 그냥 보통 의원입니까? 민주당 원내 대변인이에요. 대변인이 이런 걸 만들었다. 이런 자리를 주선했다. 그럼 그게 어떤 정치적 의미로 읽힌다는 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더군다나 지금 김한규 의원은 진상조사위원회, 즉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조사하라는 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이잖아요. 그 위원이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면 이게 어떻게 읽히는지, 어떤 정치적 의미로 읽혀지는지 몰라서 하는 소리냐고! 내가 바본 줄 압니까? 김한규 의원님, 내가 바보로 보여요? 의원님은 김현장 변호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진짜 아유 누구를 속이려고 진짜 아유 진짜 저는요 김한규 의원이 기자회견을 주선했다는 것보다 이런 답을 써서 보냈다는 게 더 실망스럽습니다. 네, 뭐 자꾸 얘기를 하면요. 저도 계속 핏대가 오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니까요. 여기서 진정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진정해야 되는데 열이 오르네요, 자꾸. 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